안녕하세요. 켜진 줄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에 아닌가? 내 팔로워들인가? 제가 라방을 키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모르시는 분들이 막 갑자기 들어와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 신기하단 얘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뭐 좀 알려드리려고 자료까지 찾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만 덥나? 집이 덥다기보다는 지금 일을 하다가 왔더니 뭐 똑같은 얘기네요. 덥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잠을 빨리 자서 항상 오전반 하다가 간만에 바로 들어와서 오전에 재방송 보시다가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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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조금 눈이 아프니까 야하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언니 꼬우는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하고 다음 방송 12월? 1월이요 1월. 꼬우에는 1월이 될 것 같아요. 구정 전에. 왜냐면 지금 은근히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이래저래 공사가 다망하다 보니 진짜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말로 이거를 12월에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12월에 신제품이 좀 있어요. 12월에 신제품이 조금 있고 12월에 신제품이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신제품을 집중을 해야겠죠? 잘 봐봐요. 크렌이 12월 달이에요. 남은 개수 체크해서 언제 사야 할지 보려고요. 이번 달에 선수도 있으니까. 선수는 여러분들 제가 선수 원래 행사에 지난번에 선수 입장 제가 진짜 최대 했을 때 18개가 60% 할인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선수를 12개를 60%로 리뉴얼 런칭 단 한 번 혜택으로 와요. 그래서 원래 선수를 드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번에 행사 12개짜리가 정말 좋을 거예요. 가격이 60 얼마? 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개. 60 얼마 맞나?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선수가 10월 30일 날 진행을 하지만 선수 입장이 12개짜리가 막 60% 할인까지 그냥 추가 증정 다 빼고 그냥 할인율로 그냥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2개짜리가 엄청 괜찮고 12개짜리가 아주 괜찮고
거기에다가 이제 꼬웨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6+1로 나오긴 하는데 6+1을 2개 사면 6개 더하기 6개 12개잖아요. 그럼 12개에다가 추가 증정이 2개가 붙으니까 14개가 가거든요. 근데 꼬웨이 이번에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대용량 왜 12개짜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꼬웨이 때 6개짜리를 2개 사면 14개가 아니라 15개가 나가요. 15개가. 그래서 이것도 아마 꼬웨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꼬웨이가 지금 방송을 어디서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수를 현대에서 하니까 꼬웨이는 신세계에서 하겠구나. 신세계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무이자도 야무지게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꼬웨이도 아주 괜찮을 거예요. 꼬웨이가 이번에 신세계 쪽에서 런칭을 하니까. 예. 그리고 크렌이 12월로 밀렸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지금 신상품이 꼬웨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임신했었을 때는 지금 개수 남아있는 거 보신 다음에 신랑님 드리지 마시고 2달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꼬웨이는 1월 달에 하세요. 예. 왜냐, 임산부한테는 선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임산부는 무조건 선수로 가셔야 돼요. 임산부는. 이 세포 면역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는 진짜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예전에는 해방 가능이랑 선수 입장이랑 2개 다 드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해방 가능을 빼면서 제가 선수를 조금 더 강하게 갔기 때문에 무조건 선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꼬웨이는 수량을 보시고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선수는 저 혼자 먹으려고 저번에 구매했는데 남편이 더 잘 먹어요. 저는 뿌듯한데. 선수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 장이 면역 기관이다라고 했었을 때 왜 컨디션이 떨어지면 체기가 오고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선수를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피부 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콜라겐을 먹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왜 그레이스가 해석하는 콜라겐은 왜 이렇게 다른지, 요거를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소재를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콜라겐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 뭐 이제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에 필수 아미노산으로 얘기하는 그 콜라겐 제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격은 압박이 좀 있지만 그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 제품을, 기존 제품 같은 경우도 워낙에 가격 압박이 조금 있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제가 개별 인정형 콜라겐 원료를 쓰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좀 압박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왜냐, 그렇다고 아무리 개별 인정형이라고 하더라도 달라는 대로 돈 다 줄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대체가 안 되는 원료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한 원료인데, 얘네들이 그렇게 가격도 올리면서 그 다음에 가격만 올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니네 미니멈 이것까지 다 만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 미니멈을 채운다고 저한테만 단독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군데 풀어버리니까 이게 누굴 위한 콜라겐을 진행을 하는 거지? 왜냐면 결국에는 고객님들한테 가격이 압박이 되니까. 그렇다고 필수 아미노산으로 따지는 그 누트리라고 하는 그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서 내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서 부수적인 효능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제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은 피부 보습에 대한 이슈보다 탄력에 대한 이슈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콜라겐이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오늘 킨 것도 있지만,
그레이스가 해석하는 화장품 가이드의 콜라겐, 그 다음에 그레이스가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에서의 콜라겐, 요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콜라겐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만든 콜라겐 제품은 되게 특이하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고리 제품을 내일 이제 저희 도아랑 관우가 방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아이크림이 지금 다음 주 행사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행사에 신세계에서 지금 10개짜리 세트가 나오는데, 왜 아이크림이 고객님들이 사용하셨을 때 이런저런 내용들이 왜 한꺼번에 확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콜라겐이라는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너뷰티, 그 다음에 바르는 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제 이거를 두 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야심차게 라방을 켰네 내가. 혜진아, 그래서 오늘 라방도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리로 하려고 했었던 유토피아와 킬러로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옹몽이 세계관을 얘기를 해주셔서 5g의 세계관,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이너뷰티랑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라고 오늘 라방을 켰는데, 소재 어떤가요? 여러분들, 제가 라방을 할 때 어떤 소재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지 진짜 나름 고민을 조금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재도 마음에 드셔가지고 내가 콜라겐을 왜 기다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크림이 왜 좋은 건지, 아이크림의 구조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라방을 켰습니다. 어떠세요? 이 소재. 주영님 안녕하세요. 저 이제 주영님 아이디 외웠어요. 그래서 주영님인지 알아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크림도 아이크림이지만 결국에는 피부를 가지고 얘기를 했대. 우리가 모두가 다 피부가 좋아지려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피부가 좋아지려고 콜라겐을 먹고, 건강해지려고 콜라겐을 먹잖아요. 그런데 왜 콜라겐이 히알루론산과 함께 먹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피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딴 소리를 왜 듣고 있는 건지,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를 오늘 조금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포스팅 읽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라방을 켰어요. 제가 공지방에 저 오늘 올렸던 포스팅을 한번 보시고 이 라방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지금 눈을 찌르니까 앞머리 구루프 좀 말아도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보시면, 아, 이걸 고리가 진짜 좋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과연 제 라방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피부 타입을 아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피부 타입? 사실은 여러분들 왜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왜 특히나 피부과 가면 피부에 그런 층, 이렇게 단층 촬영 이런 거 해가지고, 피부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으시지만, 사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이 사람의 피부 타입은 어떻고, 저 사람의 피부 타입은 어떤지. 근데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이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타입인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피부 타입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서, 왜 옹홍이 세계관도 세계관이지만 5g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라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지?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요게 이제
기준 가이드고 요 중간에 이제 중성 피부라고 해서 정상 피부라는 카테고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건성 피부부터 중간에 이제 정상 피부, 이제 오른쪽에 지성 피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내 피부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수부지 피부, 그 다음에 건성 피부, 건성인데 노화된 피부, 거기에서 피지가 있으면서 피부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모낭염이나 이렇게 정말 너무 막 손도 댈 수 없는 그렇게 이제 피지 컨트롤도 안 된다다가 얼굴도 너무 얇고 이렇게 만들어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피부 타입을 이해를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왜 지금 현재 이 피부가 됐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성 피부라는 게 피부 타입으로 봤었을 때 그 식별을 할 때, 눈으로 식별을 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혹시 그거 중에 얼굴로 눈으로 봤었을 때 이런 피부가 건성 피부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있나요? 뭐 건조해 보이는 피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피부가 건성 피부 아닌가요? 라고 해서 그렇게 육안으로 딱 봤었을 때 이 사람 건성 피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응? 없나요? 지연 안녕. 응. 있어 없어? 질문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요? 너무 힘들어? 홍조는 지성 피부도 홍조가 될 수 있어요. 속당김이 있을 때 건성 피부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속당김은 피지가 있는 피부도 속당김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 타입으로 주름이 두드러진 피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30대가 넘어가야 되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바로 모르고 태어나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건성 피부는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건성 피부는 보통 얼굴이 하얘요. 하얗고 모공이 작고 기미는 이미 노화가 된 다음에 가는 거니까. 예, 하얗고 기미가 작습니다. 기미된다. 모공이 작아요. 맞아요, 보라요. 모공 크기예요. 예. 얼굴이 우선 일단 하얗고 모공이 작은 사람들이 보통 건성 피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만 딱 가도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약간 까무잡잡해. 그러면 피지가 많은 피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여드름이 나올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그리고 지성 피부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까무잡잡한 애들이 있어요. 까무잡잡한 애들이 여러분들 모공도 하얀 애들보다 월등히 크고 여드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피지가 많기 때문에. 하얗고 모공 없음 개부럽. 근데 이게 여러분들 8살까지 정도의 내용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왜냐면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부터 모공이 아예 없는 피부는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우리 아이가 1살서부터 7, 8살 때까지 먹었던 내용으로 얼굴에 반영이 된다? 진짜. 개 하얀데 모공이 크다 이런 분들은요, 어렸을 때 개 하얗고 모공이 작은 피부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화장품을 잘못 선택해서 후천적으로 모공이 커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얀데 모공이 크신 분들은 또 홍조가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피부 타입이야.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 하얀데 여드름 있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까만데 김이 올라오고 건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그렇게 피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가이드를 알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태어난 대로 살 수 있고요. 태어난 대로 관리를 엄마가 조금만 해주면 자가당착이 안 빠져. 이게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하얘. 근데 모낭염 같은 게 일어났어. 이런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어떤 피부 관리랑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얼굴에 모낭염이나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생긴 거랑 완전 관리가 달라요. 왜냐? 기본적으로 피부의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모공이 작으면서 대신 모공은 줄일 수 있지만 기미는 없애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릴 때 하얗는데 지금은 홍조에 모공 넣고 이건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보라의 그 피부 타입을 내가 얼굴에 봐서 알긴 하지만 여러분들 또 이게요. 성인 여드름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 다낭성이 심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또 그렇게 넘어가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타고난 피부에서 내가 성질이 바뀌었다 그러면 음식 잘못 먹고 있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화장품 잘못 바른 거. 그래서 그 교정 타임이 사실은 10대 때서부터 20대 중반까지예요. 그런데 10대 때는 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여드름이 생긴다고 했었을 때 엄마들이 양심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 여드름 그러니까 피지가 올라오지 않는 주사나 이런 것들을 안 맞힌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이 머리가 굵고 엄마가 얘기하면은 턱 들고서는 까불고, 응? 엄마 속상하게 하고 연병천병 떠니까 엄마가 이제 듣다 못해서 데리고 가. 그래서 피부과 가서 주사 맞춰. 근데 여러분들 여드름을 말리는 주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드름 주사, 피지 말리는 주사 놔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임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고등학생이니까 무슨 고등학생이 임신할 일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걸 쉽게 간과하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주사를 잘못 맞게 되면 진짜 큰일 나요. 임신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는데 2차 성징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나이대가 10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초반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팁이 있어요. 그 팁이 뭐냐? 물 좀 먹게 해라. 물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진짜 지겹게 얘기하죠. 근데 애들이 또 물을 안 먹어. 응? 물을 안 먹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의원 같은 데 데려가면 탄수화물 줄이고 디톡스 해야 된다고 또 약 지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면 이게 10대, 20대는 그냥 단순히 모공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한 화장품과 내가 선택한 생활 습관 때문에 20대 중후반 26, 7, 8, 9대 피부가 극명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렸을 때 피부가 좋았는데 그때 20대 후반에 무너진 피부는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피부 타입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조금 하야면 남들보다 원래 모공이 훨씬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모공이 많지 않은 사이즈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까무잡잡해.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하얗고 남자분들이 조금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큰 딸을 낳았어. 큰 딸을 낳았는데 보통 아빠를 닮아. 심지어 여드름이 많은 건 우성인자예요. 유전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 아빠가 여드름이 있었어. 그러면 딸내미는 100% 당첨. 무조건 여드름이 생겨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장기 여드름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성장기 여드름은 흉터가 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지 여드름이 안 나게는 관리 절대 못해요. 그러면은 대표님 그러면 그거 기간이 있는 동안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쳐맞으란 얘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이 강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여드름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상충되면서 아이들이 2차 성징이 가기 전까지는 남자아이들이고 여자아이들이고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호르몬 냄새가 분비되기 시작하면 진짜 방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썩은 내 나고 그 있잖아요. 쩐내 나고 머리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남자만 난다고? 아니에요. 여자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아이들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성조숙증을 걱정해서 키가 클까 안 클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우리 딸아이가 2차 성징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 2차 성징은 안정적으로 호르몬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남성 호르몬의 중심인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왜곡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생리불순이나 다낭성이 있는 친구들이 여드름이 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거지. 피부가 하얗더라도.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피지를 말리는 양약이 이거 먹고 나면 6개월 동안 임신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왜 듣겠냐고. 왜? 호르몬을 건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이런 얘기를 펼쳐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딜 가던 결과를 보고선 진단을 하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잘 보세요.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은 이제 피지 분비가 불편해지면서 얼굴에 유수분 밸런스랑 pH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왜 피지 때문에 얼굴이 막 다글다글 진짜 기름종이로 찍어내도 엄청난 기름이 있는데 좁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줄 아세요? 다 자꾸 질문해. 예. 좁쌀이 왜 올라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유수분과 pH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 안에 세포가 변형이 되기 시작해요. 세포 변형을 유도하는 성분이 몸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원료 이름으로 제가 막 여기에다가 지금 적어왔는데 그게 무슨 원료냐면 이거를 원료를 뭐 알아봤자 여러분들 어차피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보습력이 떨어지면서 이 진피가 무너지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당연히 피부의 pH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얼굴에 있어야 되는 피부 세포를 변형을 시켜서 얘를 이 세포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분해를 시켜버리는 효소가 피부에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여드름은 모공 입구나 그런 데들만 좀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그래서 병원 갔다 오면은 아무것도 바르지 마. 연고만 발라.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얼굴에 잔뜩 세포의 변형을 주는 그런 관련한 뭐 MMP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발현에 되는 뭐 이런 지표가 줄일 수 있는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얼굴에 과각질이나 그 과각질로 인해서 또다시 피부가 무너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이 연고만 발라주세요. 진짜 심각하면. 왜냐? 그런 것들이 심각해져 버리면 얼굴이 엄청 따갑고 따가운 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이 나면서 좁쌀이 끊임없이 번진단 말이야. 그래서 연고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반영한 게 고리 앰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콜라겐, 먹는 콜라겐도 이렇게 단백질, 피부 세포, 피부에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주는 콜라겐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그
체계로 따져보면은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아미노산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분해할 만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밸런서 필터도 유수분 밸런스, pH 밸런스 거기에다가 피부에 올라오는 단백질 세포를, 그러니까 세포를 그 단백질 구조니까 그 단백질, 세포를 싸고 있는 이 세포의 기질을 부셔버리는 얘네들의 효소가 발현되는 걸 막아주는 게 밸런서 필터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관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5g 세계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다.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문제가 안 될 때 병원에서 물 종류 다 끊으랬는데요. 이거 물 아니잖아요, 밸런서 필터. 그래서 제가 pH랑 유수분이랑 단백질, 세포의 기질을 부실 수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나오지 않게 딱 막아주는 거야. 그게 밸런서 필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밸런서 필터를 수시로 뿌려야겠어요? 안 뿌려야겠어요? 당연히 뿌려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드름 이런 게 올라온다고 했었을 때 엄마들은 자꾸 그 여드름이 아예 없어진 상태를 아이들이 요구를 하니까 뭐 병원을 데려가야 되나 막 진짜 이렇게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여드름 관리가 뭘까요? 특히나 아이들 여드름 관리는요. 어차피 2차 성징이 안정화가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재발했다가 들어갔다가 재발했다가 들어갔다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한참 여드름이 많아도 대학교 들어가면 없어진대 여드름이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런 포인트 때문에. 왜? 호르몬의 분비가 안정화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초경은 시작했어. 그런데 생리를 제때 안 해. 다낭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성조숙증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성조숙증 때문에 아이들을 주사 맞히기 전에 이게 그 뒷단에 올 수 있는 피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조숙증 관리나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키 크는 거 얼굴에다가 주사 맞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아직도 왕성하게 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식의 호르몬 그런 식의 상황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게 되면 가지고 있는 세포를 변형시켜요. 안 무서워요 이게? 응?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키가 안 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뭐 유전력 요즘에는 여러분들 유전이라고 따지기에는 너무 먹을 게 넘쳐.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속건조는요. 건성 피부가 갖고 있는 속건조랑 지성 피부가 갖고 있는 속건조는 완전 달라요. 건성 피부가 갖고 있었던 속건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건성 피부는 속건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뭔 줄 아세요? 건성 피부는 속도 건조하고 겉에도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 피부는 속건조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아야 돼. 정확한 활자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경피 흡수에 좋은 이렇게 물성이 강한 앰플 같은 거를 얼굴에 발라. 그러면 모공이 작기 때문에 피지선도 남들보다 조금 덜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피지선이 덜하면 피부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피지선이 적고 모공이 작으면 이게 탄력 떨어지는 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백인들이 동양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월등히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애로 따져보는 그 서양 배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20대 후반만 넘어가면 우리가 좋아했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걔네들은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근깨가 많은 거야. 주근깨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마냥 여드름이 있다고 막 슬퍼할 피부가 아니야.
여드름은 잘만 관리해주고 호르몬이 튀지 않게만 해주면 청소년기 여드름은 충분히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랑 나랑 만났던 시점에 여러분들이 속건조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화장품 상담을 하다 보면 무슨 제품 쓰세요? 그 다음에 볼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육안으로 식별해서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게 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세요.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포스팅에도 적었지만 건성 피부는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수분감이 좋은 제품을 아무리 바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었을 때 나를 견디게끔 하는 거는 자연적인 어떤 인지질 막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 필수 항목이 피지예요. 근데 남들보다 피지도 적고 기본적으로 모공도 작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양도 작은데 모공도 작으니까 빠르게 올라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이 안에서 보습력이 다 빠지는 동안 외부에서 나를 이거보다 더 크게 당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 쓰다가 정 안 되니까 기미까지 올라오는 거야. 기미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미가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기미가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피부가 하얗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기미에 이런 화장품이 좋다. 속건조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속건조는 지성 피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성 피부만이. 지성 피부는 왜 그러냐? 남들에 비해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피지가 많고 피지선도 많고 피지 양도 많은 데다가 모공도 겁나 커. 그러니까 한 번에 내놓더라도 이게 구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숭숭 나가는 거야. 막 진짜 신나게 그냥 아주 피지를 뽑는 거죠. 그런데 피지가 나오는 그 골목이 심지어 더럽기까지 해. 그러면 이제 여드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인 여드름 이거는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성인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생리주기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원투데이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투데이에 이렇게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성인 여드름은. 항상 여러분들이 갑자기 피부가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피부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화장품만 먹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화장품 바르잖아요. 그러면 얼굴 피부에 얘네들이 먹고 사는 이 피부 세포가 먹고 사는 건 화장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너뷰티 제품들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너뷰티 제품은 피부에 작용을 하네 안 하네 피부에 그런 유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주네 안 넣어주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정말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이 얼굴에 세포를 먹여 살린다면 진짜 무섭지 않아? 화장품 어떻게 발라요? 무서워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먹여 살리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야. 근데 특히 피부세포, 더군다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기 세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스킨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여기 스킨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혈액도 있고 뭐 체액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이거를 보호하는 바깥에 이렇게 스킨으로 인간은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외부의 자극, 그 다음에 내가 바르는 거 당연히 다 영향을 받죠. 그런데 이너뷰티 제품은 효과가 있네 없네? 이렇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여드름도 좀 있고 똑같이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건성피부는 홍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홍조가 있다 너무 아파.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여름나라 놀러 갔었을 때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가 그냥 다시 하얘져. 여러분들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 자외선 받으면 기름 그냥 유전이 폭발하잖아. 이게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지성 피부보다 월등히 빨리 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놓고 화장품 다이어트를 논한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 제품을 얘기할 때 이렇게 목소리를 키워서 여러분들 건성 피부는 절대로 그러셔야 돼요. 지성 피부는 절대로 그러셔야 돼요. 라는 얘기 자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았었을 때 건성 피부는 수분감이 적어서 건성 피부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피지, 그냥 유분이 남들보다 월등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화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건성 피부는 우리는 어떻게 바르고 있다? 냅다리 수분크림만 연병천병 바르고 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건조함이 나아지지가 않는다. 왜? 내가 부족한 유분에 대해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오일을 꼭 발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오일을 발라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앞 단계에 나한테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경피 흡수는 사실은 물성이 좋기 때문에 토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피부가 건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닝 에센스 패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패치라는 그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한 이유가 외부와 내 피부에 그런 어떤 자극을 준 요인을 차단하고 이 패드에 붙어 있는 그 에센스 타입의 그 물 타입의 화장품이 제대로 다 경피를 통해서 흡수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건성 피부든지 지성 피부든지 밸런서 필터를 통해서 2초 만에 피부의 기준을 잡은 다음에 외부와 나를 차단해 놓고 킬러 화이트닝 에센스 패치 같은 것들로 기본적으로 경피 흡수는 물성이 좋은 것, 기름을 먼저 바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극받았던 걸 2초 만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빨개진 상태로 원래대로 원복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홍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피지가 갑자기 일어날 때 반드시 화이트닝 패치를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표피를 완전히 야들야들한 상태로 만들어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리 라인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 앰플을 피부가 건조하거나 뭐가 났었을 때 2겹씩 계속해서 더 많이 발라라 더 많이 발라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 낫다라는 거는 단백질 구조도 깨져 있는 데다가 유분 수분 깨져 있는 건 말도 못해. 그런데다가 그 시간 동안에 세포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피부 진피랑 섬유 아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원료들을 오전 시간대에 집중해서 발라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지성 피부보다 건성 피부가 월등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하얘신 분들은 기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 어땠던지 간에 엔드리스 앰플을 반드시 오전에 꼭 발라주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성 피부는요, 경피 흡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건성 피부보다 지성 피부가 월등히 보습력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콜라겐 유실이 덜해요. 그래서 얼굴에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주름이나 처짐 현상이 동년배에 하얀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보다 월등히 덜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는 뭐 얼굴에 처짐은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얼굴에 살 관리 같은 것들을 잘한 거지.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 맞춰서 살을 뺐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 맞춰서 무슨 장치를 했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가요, 얼굴 살이 쪘다 빠졌다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가슴 처지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살이 찌면 가슴도 찌니까. 왜냐? 지방세포가 가슴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할 때 지방을 이식하지 여기다 단백질 이식해요? 안 한다고. 그런데 살을 뺐다 쪘다 뺐다 쪘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진짜 볼품없이 빠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림의 미학의 핑거루트도 체지방 감소와 피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번에 콜라겐 제품을 만드는 거는 그냥 콜라겐을 넣어주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되게 특이하게 작치를 했지만, 제가 이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바르는 모든 콜라겐이 섬유 아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것까지 시간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지력, 이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먹는 콜라겐 제품도 굉장히 특이하게 만든 게, 좋아, 콜라겐은 누구나 다 넣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진짜로 유의미한 어떤 숫자를 내기 위해서 일정 시간 얘네들이 절대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까지 유지가 돼줘야 되고,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결과적으로 분해돼서 아미노산 단위로 피부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이 콜라겐을 먹었을 때 피부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양이 피부에 도달하면서 유의미한 숫자를 내느냐, 이거에 대한 임상 지표가 있는 원료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 원료를 찾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중기능성을 잡은 애들이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콜라겐이 거기 안에 아미노산 타입으로 피부층에 갖다 붙는 시간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이 원료랑 가장 싱크가 맞는 식물성 콜라겐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 인정형을 버리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는 믿을 만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콜라겐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 콜라겐들끼리의 그런 어떤 결합력에 가장 중요한 엘라스틴이라는 소재 있잖아요. 엘라스틴의 소재도 그만큼의 유지력과 그만큼의 단단함이 있는 원료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드는 제품에는요, 외부 자극일 때 인지질을 대신할 수 있는 피부 장벽에 대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심지어 고리 앰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피 흡수가 좋은 이런 식의 원료들을 다 얼굴에다 발라놨어? 그 발라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날아가지 않는 장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앰플에도 장치를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고리는 세트로 쓰셔라라고 하는 게, 건성 피부는 특히나 유분을 대체해서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리 오일로 일부러 억지로 막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발라줬던 앞단의 모든 수분 제품이 오래 가요. 이게 오늘 포스팅의 얘기예요. 그럼 지성 피부는 뭐냐? 지성 피부는 그러면 수분이 적고 유분이 많은 거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성 피부는요, 수분은 동일해요. 수분은 동일해. 근데 피지가 남들보다 많은 거야. 그리고 얘는 동일한 자극을 받아도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쉽게 뽑아줘요. 잠깐만, 이렇게만 해도 정상 피부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지성 피부는요, 이렇게만 자극을 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피지를 막 뿜어. 왜? 모공 사이즈도 크고 피지선도 많거든. 그래서 그 지성 피부는요, 똑같이 고리 오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극을 받아도 피지가 나왔을 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지를 말리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진짜로 뒤돌면 피지가 더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강력하게 피지를 안 나오게끔 말려버리는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일수록 모공이 계속 커져요. 왠지 아세요? 피지가 계속 말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피지가 진짜 많아. 자극을 받았었을 때 모공 사이즈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요 정도 한 번 맞은 자극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맞았는데 이게 바운스가 들어가면서 엄청 파장이 큰 거예요. 그게 왜? 피지를 말리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그냥 얘가 그냥 요렇게 맞았을 때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계속 피지를 말리다 보니까 요만큼 자극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분비해. 그래서
얘네들은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제가 이 고리를 런칭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안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아, 나 안 그래도 피지 많은데, 고리 오일까지 쓰면은 진짜 피지 터질 것 같아서 나 못 쓰겠어. 진짜 죽어도 못 쓰겠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피지가 나오지 않아도 되게끔 피부를 달랠 수 있는 건강한 유분을 내 스스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피지가 그렇게 많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오전에 고리 오일을 정말 꼭 발라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피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얼굴 표면이 이미 적당량의 피지가 분비된 상태야. 화장품을 발라놓고. 그러면 피지가 나오다 만다니까요. 굳이 피지를 말리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 피지를 말려. 그러면 피지를 말리는 것 자체가 내 피부에 자극을 월등히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지를 말리는 제품들만 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공이 계속 커지고요. 여드름이 이거 잡았다 일로 가고 이거 잡았다 일로 가고 이러면서 피부세포의 변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얼굴의 무너짐이 정말 못 봐주게 변해요. 못 봐주게 변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희님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연희님 근데 진짜 저 믿고 꼭 이렇게 오일 같은 거 발라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진짜 큰일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4시간 임상을 받은 게, 여러분들 그냥 그레이스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임상을 뺐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 이 정도의 기능은 효과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요, 피부 진정력을 유지하고 붉은기를 완화시키는 24시간 임상이 들어가고요. 얘는요, 보습력을 유지하면서 피부 윤기가 나오게끔 하는 24시간 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이드로 가져간 거야. 콜라겐을 먹더라도 나는 왜 콜라겐의 효능 효과가 못 받았었지? 이게 피부 타입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콜라겐이 저의 기준처럼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콜라겐에 목숨 걸고 드셨던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콜라겐 이거 콜라겐 오일 없어지면 저 뭐 발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다른 콜라겐 못 먹는다고. 왜냐면 이건 그레이스 얼굴이고 제 위장가는 그레이스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먹여 살리는 거는 이거야. 우리가 먹고 그걸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채우는 거.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피부도 그렇게 발현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피부 타입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식습관이 왜 어떤 부분이 그런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화장품도 유목민이 생기는 건데다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도 생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리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스팅에 적은 게 건성 피부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수분감이 부족했던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수분감도 떨어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물을 안 마셔?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런 사람들이 먹어주고 뭐 하는 것들, 심지어 물을 먹어주는데 물도 안 먹고 커피만 마셔? 그러니까 향수나 커피가 기미를 발현시키는 내용이 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전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레이스 제품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랑 동일한 구조의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진피가 저만 뭐 1.5cm가 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진짜 제대로 이해하실 순 없지만 제가 만드는 이 라인업들에 대한 이해를 내 피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
트러블이 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백질 구조가 다 깨진 거예요. 단백질 구조가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깨짐으로 인해서 세포가 변형이 되면 좀비 같은 애들이 피부에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짰던 부분에 여기에 착색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피부 세포가 다 변형돼 버린 거예요. 흑인으로. 그러니까는 정말 여러분들 쌩쌩한 세포는 복숭아빛이 돌 수밖에 없어요. 죽은 애들은 그렇게 까무잡잡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이거는 뭐냐? 피지 분비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고 24시간 내도록 피지가 활발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피지가 피부 표면에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안색이 칙칙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피부에 화장품을 얼마나 바르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지금 그거 고민할 때야? 지금 화장품 다이어트 이딴 말 할 때냐고요. 하면 큰일 나지. 화장품 다이어트를 지금 해야 될 때예요. 난리 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리 오일을 그냥 가디즈 우먼을 뭐 더 이상 진행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아니요, 절대 하지. 왜냐하면 가디즈 우먼은 여러분들한테 영양 정보, 경피 흡수에 좋은 수성 성분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 흡수될 수 있는 드라이 오일 타입으로 발효까지 시켜서 영양 공급을 한 번 더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고리 오일은 똑같은 오일인데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고리 오일은 유성과 수성이 수성 성분 37만 ppm, 유성 성분 61만 ppm 이게 만나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성분이겠죠? 보습을 유지를 해야 안티에이징이고 나발이고 보습력을 갖춰줘야 남들보다 콜라겐도 덜 빠진다. 먹거나 바르는 화장품이 의미가 있어진다.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콜라겐은 먹는 콜라겐 있잖아요. 먹는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이런 장치를 해줘야 돼. 무슨 장치? 이 콜라겐이 먹는 콜라겐이 피부에 다 갈 수 있는 유의미한 아미노산으로 분비가 되느냐? 근데 이것도 기존에 콜라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피부에 생착하는 게 뭐 아날린 뭐 이러면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의 요소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요. 얘네들의 함량이 높은 애들이 이런 식의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콜라겐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당연히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런 식으로 원료를 독과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원료에 기인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잔재주를 부려볼까라고 해서 이번에 콜라겐 오이오를 내려놓고 이번 콜라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콜라겐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동시에 좋아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을 허니부시로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허니부시는 기본적으로 이전 콜라겐에도 썼었어요. 왜냐?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허니부시 같은 거는 곤약 감자랑 같이 세팅을 했겠죠. 그럼 이것도 전작에서 제가 만들어줬던 제품이니까 그거에 대한 구조를 가져오는데 요즘에 PC 콜라겐이 좋네, 무슨 콜라겐이 좋네, 뭐가 좋네, 뭐가 좋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 허니부시가 갖고 있는 지표를 봤었을 때 피부에 유의미한 필수 아미노산이 되는 그 체계랑 제가 가져온 식물성 콜라겐이랑 너무 싱크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장치로 허니부시를 가져갔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끝도 없이 넣어주는 장치를 식물성 콜라겐을 뒤에 백단에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엘라스틴, 세라마이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인데 제가 만든 이 제품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능성이 2가지가 더 붙어서 4중 기능성으로 나와요. 어떻게?
이쯤에서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레이스의 패턴을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퀴즈 어떻게 내는지 다 맞출 정도로 저를 다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악하는 수준은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능성을 2개를 더 잡았어. 그러면은 피부에 유의미한 내용을 주는 비타민 같은 게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즈바디의 메인 기능성인, 이즈바디 플러스의 메인 기능성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반영했어요. 왜냐?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가장 주요가 되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콜라겐조차도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가 반영이 됐어요. 어때요? 근데 우리는 이지바디 플러스를 먹을 때 비타민 C가 호르몬에 도움이 되도록 세팅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콜라겐을 남자는 잘 안 먹는단 말이야. 관절에 관련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피부에 보여있는 유의미한 게 많아. 그런데 여자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흔들리니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부의 변형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타민 C2를 허니부시랑 같이 박아놓고 주기능성 그 뒷단에 부원료가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높고 그게 콜라겐 전환율이 가장 높은 애들로만 세팅을 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히알루론산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왜냐? 제가 만드는 히알루론산은 내년쯤에 나올 예정이지만 그거는 또 되게 특이하게 나올 건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고 했었을 때 피부 탄력에 가장 주요가 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내용을 가져가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잡아가면서 거기에다가 피부에 가장 윤기의 베이스를 주는 토코페롤까지 세팅을 하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이크림도 주름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 제품이에요. 아이크림을 가지고 레티놀 함량이 몇 %니 아니면 바쿠치올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탄력에 좋은 것들을 넣는다든지 여러분들 제가 홈케어하는 제품들도 결과적으로 콜라겐을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컬테라, 스컬톡스 전부 다 PLLA라는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더 되는 콜라겐 C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장치를 먹는 장치도 한 거예요. 그게 허니부시예요. 근데 화장품으로 아이크림은요. 기본 그냥 내용이 스타트가 달라. 인체유래 콜라겐, 타입원 콜라겐을 71만 ppm 깝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넣어줬어. 얘네들의 시간을 길게 하면서 섬유 아세포의 콜라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원료로 세팅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실리빈이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제가. 피부 재생에 좋은 펩타이드 소재도 진짜 9가지 때려 넣으면서 내가 외부에 자극을 받았었을 때 피부에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질막을 대체할 수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당연히 세팅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탄력을 위해서 바쿠치올까지 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좋은 아이크림을 발랐을 때보다 이번 아이크림이 눈에 띄게 좋은 거야. 왜? 피부 노화는 보습력과 콜라겐의 어떤 유실로 인해서 생기는데 보습력 같은 경우는 이미 화장품으로 세팅이 돼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물도 마시고 라또블 같은 거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넣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 이게 섬유 아세포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력이랑 이런 것들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실리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리빈과 바쿠치올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믿기 때문에 타입원 콜라겐 그거를 71만 ppm을 넣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이슈도 다 막아주면 콜라겐을 똑같이 넣어줘도 월등히 오래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피가 단단해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공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습력이 안 받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아이크림을 바른 다음에 따가워 죽고 싶어. 따가워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뭐라고 얘기해요. 앞단계에 바르시는 앰플의 양을 좀 늘려주시고요. 평소에 물을 조금 더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아이크림이 효능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넘어가 40대야. 여러분들 제가 4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기 살기로 매일 밤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이크림 2-3겹씩 바르는 거예요. 어저께 스쿨톡스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다도 지금 짜닷을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제가 요 며칠 평소보다도 좀 살짝 건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 얼굴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염증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와도 쑥대밭이 되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딱 그거 하나만 연병천병 떨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가 없으시면 나 또 뭐 났네. 이렇게 생각해. 또 뭐가 났기 때문에 그걸 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생각까지 안 가는 거야. 이미 내가 트러블 때문에 속상하니까. 근데 트러블을 야기시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 고리앰플 다음 방송에도 따로 구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트러블이 났어. 그럼 당연히 밸런스 필터, 화이트닝 패치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만 고리앰플이 염증을 확대되는 걸 줄여요. 그러니까 고리앰플을 문제 있는 부분에 더 많이 발라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화장품을 얼굴에서 끊어버려. 그러면은 피부 세포가 변형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킬러크림에 여러분들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세포는 끊어내는 장치를 한 거야. 그게 세놀리틱 케어예요. 노화를 용해시켜버리는 거. 여기에 나쁜 세포가 생기면 여 옆에 다 번진단 말이야. 그걸 끊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킬러크림은 그런 어떤 외부 자극이 가장 강력한 오전엔 반드시 발라라. 나이가 있으면. 마냥 보습을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콜라겐이 뒷단에서 빠져버리면 똑같이 보습을 챙겨줘도 내가 건조하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그냥 그게 건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콜라겐까지도 다 빠져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훅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름, 깊은 주름, 처짐 이런 사람들이 레이저 받고 뭐 한다고 막 궁극적으로 해결돼요?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에 어느 정도 백업이 돼야 이게 정말 유의미하게 좋은 효능 효과를 보지. 그런 게 없어. 그럼 그때만 좋지. 그때만 좋지. 시술했을 때만. 그러니까 제가 리쥬란이랑 주베록을 했잖아요. 그거 두 개가 다 진피, 더 깊은 피하지방 고사이층에 관련한 콜라겐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심지어 주베록은 PL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라방 보시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지연이가 언니 이거 지금 주베룩이랑 리쥬란 효과가 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그냥 마냥 그 시술이 효과 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콜라겐 관리랑 기본적으로 피부 열감 관리,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세포가 변형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해놓고 최소화는 해요. 거기에다가 저녁에 몰리브덴이 함유된 플렉서블 케어까지 먹잖아. 플렉서블 케어의 주기능성이 뭐예요? 인디안 구스베리잖아요. 인디안 구스베리가 뭐예요?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C가 뭐예요? 항산화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저의 어떤 일상이 얼굴에서 티가 안 나는 거야. 최소화는 하니까. 누가 지금 제가 근래에도 진짜 맨날 안 좋은 일도 매번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 제가 맨날 울어도 화장품 바르면서 울으라고 그러고 힘들어도 앰플 다 바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누가 뭐 이거를 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제발 좀 보지 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콜라겐 제품 중에 진짜 요즘에 아주 그냥 막말로 깔려고 준비하는 제품이 있고 뭐 더 현대에서 난리난 그 광고 도는 거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콜라겐 제품인데 왜 과체 가공류로 팔아? 주스를 팔고 있네. 이게 뭐야 도대체? 주스를 왜 먹어? 콜라겐을 먹는데? 과체 가공 식품을 왜 먹어? 제가 기능성 원료를 쓰지만 기능성 안 받은 거 유일해요. 뿅티. 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적게 넣어야 되니까 기능성을 받는 순간. 그래서 고리 앰플과 오일을 진짜 제가 제발 부탁인데 런칭할 때 제발 세트로 써주세요. 그 얘기 왜 했는지 이제 아세요? 건성 피부, 건조한 사람일수록 나를 보호하는 유분력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라도 맞춰줘서 내가 앞서서 발랐던 모든 화장품의 유지력을 24시간 끌고 가기 위해서고, 이게 피지가 많으신 분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속에서부터 피지가 나왔었을 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피지를 대체할 수 있는 얼굴 표면에서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중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 피부는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리 오일을 바르는 거고, 지성 피부는 내 피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리 오일을 바르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발라놓으면 피지가 더 많이 올라와. 올라온 다음에 뻥 뚫려 있으니까 계속 뿜어내. 근데 딱 올라와 있는데 고리 오일로 해서 오일이 한번 막이 씌워져 있어. 야, 아이씨, 야, 자극 받았다며, 피부 속에서. 야, 자극 받았다며. 너 피지 나가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여기 벌써 피지 있는데? 나 왜 나가라고 그래? 야, 들어가.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가 많으신 분들 오전에 고리 오일을 스킵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매번 알려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 내가 오일 바르면 답답하고 뭐가 났었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성 피부들이 왜 오일을 바르면 뭐가 날까? 그거는요, 내가 이렇게 외부 자극을 인지하는 그게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피지를 분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보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피지가 많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 특히 남자분들 화장품 안 바른다, 진짜 아무리 잔소리해도 크림까지 발라래 이러는데 안 발라. 선크림 바르면 답답해서 안 발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모공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당연히 피지는 더 많아지고 그 얼굴은 더 시커매지고. 그거 보고 있겠어요? 짜니까 뭐 난리 나는 거지?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티에이징의 킬러 앰플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긴 했지만, 리뉴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베이스 관리, 그러니까 그냥 기본 보습과 콜라겐 관리는 기본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홈케어도요, 요란 뻑적지근하게 안 해요. 콜라겐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넣어주느냐, 그리고 그 넣어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보습력이 유지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제품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피부 타입으로 아예 정의를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얘기해드린 게 아마 오늘 작정하고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도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살이 빠진 사람들, 살이 많은 사람들 둘 다 아이크림은 많이 발라줘야 돼요. 우리 나이라면. 왜? 콜라겐은요, 과유불급이 없어요. 그래서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킬러크림이랑 킬러슬리핑은 10개짜리 세트 안 하는데, 아이크림은 10개짜리 세트를 하고 10개짜리에다가 144,000원이라는, 그러면은 개당 14,000원 꼴이에요, 아이크림이. 이걸 안 바르신다고? 안 바른다고? 그러니까 아이크림만 바르면 얼굴에 뭐가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단계의 화장품이 현저히 적게 바르시는 거예요.
앞단계 화장품이 뭐야? 앰플들. 더군다나 피부층이 기본적으로 쉽게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피부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 변형을 막아주는 원료가 루페올, 이부브로펜, 거기에다가 브로멜라인까지 세팅한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더군다나 피부 장벽을 위해서 제가 유산균도 살아있는 생균까지 넣어버렸잖아. 락토바실러스 위에다가 코쿠스까지 넣어버렸잖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수학을 잘했거든요.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도 알려져 있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의 제품은요, 빈틈이 없어요. 수학 공식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거를 값싼 테이스트로, 저는 이 정도의 감도가 있는 사람이라서, 응? 화장품 이렇게 만들고 내가 발랐을 때 이만큼 좋으니까 너네도 좋을 거야. 이런 얘기는 정말 사기꾼 같은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나 약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다가 지금 피부 상태랑 지금 건강 상태 보면은 윤정이랑 동생들한테 야 그래도 니네 언니처럼 먹어야 니네 언니처럼 안 늙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안 늙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빨리 늙는 짓을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바를 때 제가 밸런서 필터를 만들 때 진짜 이건 획기적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등드름 있고 막 이러신 분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밸런서 필터 칠갑을 둘러야지. 아니 내가 오늘 무슨 기사를 보는데 충치를 관리를 안 해서 혀에 그 충치가 계속 닿았던 혀에 상처가 나면서 그게 이제 세포 변형이 이루어지다 못해 안 좋은 병까지 갔다라는 그 기사를 딱 보는데 와 이거 내가 세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이 플렉서블 케어가 왜 제가 아이들 키성장에 아이들의 세포 분열은 보통 밤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밤 시간 동안에 그런 항산화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긴 하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공장에서 세포를 생산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회복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드름이 나는 정도로 이런 식까지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아이들이라면 세포 관리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세포의 변형이 피부에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면은 얼굴에 심한 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한 열감. 왜 그럴까? 그냥 단순히 에스트로겐만 멈춘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지? 이게 여러분들 호르몬도 피부에 영향을 준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감이 나니까 Y존까지 쑥대밭이 되는 거야. 우리 강아지들이 너무 귀엽게 자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드는 콜라겐은 그런 식의 장치도 당연히 다 되어 있지만 기본 원료 세팅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나는 어떤 외세에 난 눌리지 않겠어. 니네들이 그렇게 원료값을 계속 올려? 콜라겐 내가 못 갖다 쓸 줄 알았지? 참말 말씀 만만해 콩떡.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번에 저희 콜라겐일 거예요. 가영님 늦었잖아. 늦었어. 이 시간에. 근데 이 시간에 자야지 라방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제품을 보다 바르다 드시다 보면은 뭐가 다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면 이제는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노린 거야.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모든 제품을 연결해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요, 보통 노력해서는 못해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고객님들이 어떤 부분에 갈증을 느끼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결국에 식욕 억제도, 결국에 제가 12월 달에 내놓는 식욕 억제도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래고, 진짜 나 지금까지 그레이스 알고 있는 거 진짜 너무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배부르다고 못 느끼는 그 렙틴 거 있잖아요. 그 렙틴을 분비시키는 게 머리에서 시키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머리에서도 시킬 수 있지. 머리에서도 시키면 이제 나 배고프지 않다고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굳이 호르몬을 영향을 주는 그렇게 양약을 먹지 않아도 가능하게끔 그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내일까지 제가 지금 제법 특허를 할 원료의 포뮬러 명을 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터져가지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지만 진짜 이거를 듣는 순간 야, 그레이스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하는 일은 다 하나 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 식욕 억제제가. 근데 그 식욕 억제제가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된 식습관을 하게 됐었을 경우 면역도 무너지지만 호르몬도 무너지고요. 그 호르몬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세포의 변형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가능해.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단일 소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지에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번 생산분이 끝나고 그 다음 생산분에도 반영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원료가 있어. 지금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걸 출시하면서 그 다음 거를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유일하게 세포 단위로 접근하지 못했던 건강기능식품 하나가 완성이 돼요. 아주 직관적으로. 근데 걔네들이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을 분비해서 기본적으로 혈당이 오르지도 않게 한 다음에 렙틴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면서 배가 부른데도 안 부르다고 느끼는 것들, 이미 망가진 몸에 대한 리셋이 되게끔 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가냐? 아이들이 먹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먹게 되면 아이들 식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식탐이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먹게 되면 정말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임산부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표현이 이거를 진짜 제가 앞단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레드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일부러 얘기 안 해요. 지금 그 원료를. 그러면 진짜 내가 만들기도 전에 다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스킵하고 말했더니 진짜 욕을 진짜 한 다발로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내놓는 순간 맞네. 야, 이거는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보다 요요가 오는 그 보식이 들어가는 때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그거를 그러면은 보식이나 다이어트 기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이거는요, 어느 한 세포를 춤추게 한다니까요. 그 한 세포가 움직이게 되면 부수적으로 오는 효과가 너무 커요. 꾸준하게 먹게 되면 당연히 음식을 보고 눈이 돌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있으면 변의 문제, 특히나 설사는 또 바로 잡히고, 설사도 설사지만 변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내벽도 두꺼워진 데다가 스스로 운동하기도 힘들잖아요. 스스로 운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공간에 세포가 살아 숨쉬게끔 도와주게 되면 다른 어떤 똑같이 뿅티를 먹었었을 때의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2월 달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라방은 포스팅을 쓰면서도 이를 갈고 온 거예요. 이 오늘 라방은 제가 일부러 좀 정제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누가 이렇게 알려줘요? 피부의 구조, 그 다음에 신체의 어떤 반응에 대한 어떤 이슈들? 이거를 아시면 저희 거 꼭 안 먹어도 되지만 다른데 엄한데 돈 쓰실 일이 없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블로그 봐주셔라. 제가 고리 앰플이랑 오일도 오늘 같은 포스팅으로 피부 타입으로 해석한 포스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진짜 노력해요. 여러분들 많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자세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거북목처럼 그러니까는 고리나 이런 것들은 애들은 막 20대까지는 그러니까는 10대까지 내도록 애기부터 내도록 그냥 발라주면 너무 좋지. 또 신생아들은 보습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고리 오일만 발라도 되고. 이거는 한번 만약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시면 또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해하면 화장품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너무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피부가 이런 식의 상태가 되면은 단순히 그거에 대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나 이미 나이가 먹었어. 30, 40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뭐 나면 회복이 늦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은 그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 문제가 생겼었던 내용을 그대로 뒀었을 때 이거를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동네의 피부세포까지 다 작살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름 지나 가을 때 40대부터는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그때 무엇이든 피부 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온 마스크, 그 다음에 콜라겐을 집어넣어주는 장치로 피로프 마스크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거기에다가 그것까지 힘들면 아이크림이라고 2겹씩 꼭 바르라고 하는 내용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변형이 일어났다거나 이랬었을 상태를 불을 꺼주는 게 고리 앰플. 그러니까 이거는요, 고리 앰플은 아무리 강력한 항산화 제품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잠수를 해, 스킨스쿠버를 해, 그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고무 수트를 입잖아요. 그럼 안 젖어? 그냥 만땡꼬야? 우리는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산소통도 필요하지만 물안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게 장치를 안 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산화에 관련해서 그렇게 아무리 제품을 좋은 걸 발라도 내가 오늘 나간 환경에서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극한으로 쏟아붓게 되면 당연히 늙어요. 그거의 외인성 노화의 가장 지표가 결과적으로 자외선이고, 자외선이 가장 셌었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놓치고 거기에다가 열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상태를 충분하게 컨트롤을 못하면 가을 시작하면 피부가 난리바가지가 나는 건데, 문제는 30대부터는 콜라겐 유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피부과 성형외과 제일 잘 되지. 진짜 못 봐주겠거든, 내 얼굴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면. 그러니까 늙는 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남들보다 더 빨리 늙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바르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런칭 때 사셨으면 2병 거의 다 바르시고 3병째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딱 요때에 맞춰서 고리 방송을 시작한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고리 오일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왜냐? 여름 내도록 조금 늦게까지 더웠기 때문에 앰플 엄청 바르셨을 거거든요. 고리 오일은 또 그만큼 안 바르시고. 근데 지금 보세요. 앞단계에 발랐던 것들이 고리 오일을 막아주고 난 다음에, 특히나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나이가 들면 한 40대 정도 되면 건조한 피부들은요. 겉건조, 속건조 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도 많이 발라줘야 되고 수성도 많이 발라줘야 돼. 그러니까 화장품 많이 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화장품 다이어트야. 그냥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월등히 많이 쓸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거 그냥 오일 아니잖아요. 추출물이 들어있는 수분 오일이잖아. 그러니까 안 답답해. 안 답답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24일날 런칭한 이 킬러 앰플은 제가 말했잖아요. 세포 배양액 2개가 딱 때려박는데 이거 NK 엑소좀, 더군다나 양수율의 줄기세포 단독으로 원액으로 배양액으로 어떻게 이겨요. 연어 PD알렌 여기서 멈추지 않아. 병풀이 사실은 진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포력이 진짜 좋은데 얘를 그냥 병풀 추출물을 넣은 게 아니라 병풀 캘러스 거기에다가 엑소좀까지 15억 개, NK 엑소좀은 18억 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앰플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피부가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트러블이 나더라도 지금 여기 제가 여기에 지금 짜닷을 붙여놨거든요. 여기랑 여기 딱 여기만 딱 그냥 점처럼 여기에 트러블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명을 여기다 이렇게 때리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저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만들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시게끔 하는 게 저의 하는 일 같고 제가 여기에 진짜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월등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질문도 하나도 없이 왜냐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 제가 너무 알거든요. 근래에 제가 라방에 여러분들이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의기소침했었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완전 경청하셨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스팅은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래저래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올린 거지. 제가 비공개 계정에는 쓰긴 했지만 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고리를 이해하게 되시면 킬러 앰플이 이렇게까지 리뉴얼돼서 올라오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드는 만큼 저희 제품은 다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모든 세포 변형이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날림의 미학과 이 콜라겐 제품이 다 이중기능성의 원료로 세팅이 되어 있고 하나는 피부 보습 자외선 차단 거기에다가 체지방 감소가 되는 핑거루트를 세팅했고요. 여기에다가 콜라겐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피부 탄력까지도 다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허니부시를 메인 기능성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제품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에 맞춰서 그냥 탑승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콜라겐이 모든 분들한테 메인 필수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오히려 그 아이크림서부터 피로프 마스크팩서부터 제가 왜 액토인을 쓰고 왜 제가 피로프 마스크 75만 ppm짜리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DMCK 대표님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그 DMCK 그 콜라겐 라인 액토인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수분 보유력을 더 많이 갖고 가는 원료가 액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이 흔들릴 때는 고리 바르기 전에 액토인으로 한번 깔고 가면 그게 확 또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럼 액토인도 꼭 발라야 되고 고리도 꼭 발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아. 지원님은 또 워낙 피부가 안 좋았을 때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가 흔들릴 땐 세포가 흔들리고 있다. 세포가 흔들리면 그렇게 나쁜 버릇을 옆에 애들한테도 준다. 그래서 피부의 문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불을 꺼야 된다. 이제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라방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생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제가 좀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라방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어차피 저는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듣다 이해 안 되면 다음에도 들어주시고 또 다음에도 들어주시고 이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라방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놓치지 않고 일부러 보고 제 방도 보고 이러시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따라와 주시면 지금까지 건강관리, 피부관리에 대해서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모든 제품들을 다 아울러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2월에 나오는 그 식욕 억제제 제품까지.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원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그걸 들으시는 순간 못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 라방 매우 유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연희님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 아무튼 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 시간까지 라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요 계정에서의 라방은 요 시간으로 끝내고 살짝 오랜만에 비공개 계정에서 라방을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다가 자려고 오늘 이 공개 계정의 라방은 이 시간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내일도 와서 들어주시면 제가 또 너무너무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최신 트렌드서부터 실제 진짜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는 그레이스 라방은 웬만하면 주중에는 매일 진행되니까 예,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유튜브로 내일 올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두 주무시고요. 예, 저는 잠시 후에 안 주무시는 분들과 함께 조금만 수다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거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안녕.